인류 전쟁사에서 수백 년 넘게 지상전을 지배해온 건 바로 포병입니다. 짧은 시간에 더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더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보병의 공격과 방어를 모두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죠. 영국 텔레그래프는 정말 중요한 건 화포의 성능이 아니라 포탄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폴리티코는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최대 10배 더 많은 탄약을 발사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포탄 보유량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패배 위기에 몰렸을 때 대규모 포탄 지원을 받아 전세를 역전시킨 경우가 2번 있는데 모두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전선에서 한 달에 9만 발이 넘는 포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조달할 수 있는 포탄은 하루 사용량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M777 등 성능이 뛰어난 서방 표준 155mm 곡사포 장비들을 지원했지만 포탄이 없어 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백악관은 41일 안에 포탄 33만 발을 보내줄 수 있는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교전 지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없는 한국법의 제약에 따라 대여의 형식을 취해 탄약 공급을 성사시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한국산 포탄 수백만 발이 더해지면서 하루 3,000발 정도였던 포탄 사용량을 10,000발로 늘릴 수 있었고, 처음으로 러시아군의 하루 포탄 사용량인 6,000발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10월경 우크라이나군의 여름 대공세가 힘을 잃은 후 러시아군은 50만 명 넘는 병력을 동원해 총 공세를 가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바뀌면서 포탄이 부족해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점점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선 아예 화포를 사용하지 않고 며칠씩 썩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세주로 나선 건 바로 체코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13일 체코가 주도하고 12개 이상의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탄 공급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즉 화력에서 앞선 러시아군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100만 발에 가까운 포탄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EU 바깥에 있는 생산자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80만 발을 구매할 방법을 찾았다며 여러 국가의 참여를 제안했는데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12개국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며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고, 즉각 포탄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 고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최대 50만 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전달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거론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5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단기간 내에 생산하고 안전하게 배송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몇 없기 때문에 체코가 찾은 생산자가 바로 한국일 가능성이 높고,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만간 수십만 발의 포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탄약고에 쌓아둔 비상탄약을 아낄 필요가 없어졌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루 포탄 사용량 면에서 5배 정도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과거 러시아군이 자신들을 막기 위해 구축했던 방어선과 흡사한 방식으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선 우크라이나군이 굴착기를 동원해 깊은 참호를 파고 통나무로 외벽을 지지해 요새 같은 벙커를 만든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또 지난해 러시아군 방어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전차장해물 용의 이빨을 광범위하게 설치해 러시아군의 총공세를 막아낼 준비를 하며 포탄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